고품격 뉴스 코너 박가영 아나운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박가영 아나운서님. 네. 오늘도 저희가 오늘 뉴스 브리핑 시작할 텐데 네. 시작하기 전에 드디어 윤석열 재구속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사실 놀라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결과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99%는 다 당연히 재구속될 거다라고 생각하시지 그렇죠. 않으셨을까 싶어요. 그래서 참 우리가 또 참 전 국민들의 힘으로 이뤄낸 성과라고 보고요. 네. 엄마의 뉴스 브리핑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소감을 들은 것처럼 어제 새벽이죠. 구속된 윤석열 씨가 재구속 후에 처음 열리는 내란 혐의 재판에는 불출석을 했어요. 네, 이유는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건데 건강상의 이유. 아마 마음의 건강이 좀 상하지 않았을까. 약간 좀 우울했겠죠. 그래서 아마 불출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건 4월 14일에 첫 공판이 열린 이후에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네요. 처음으로 불출석한 거예요. 네. 그러면 예정된 재판인데 어제 재판은 뭐 취소가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취소는 안 됐습니다. 좀 차질을 빚긴 했지만 예정됐던 증인신문 자체는 진행이 됐는데 이건 사실 앵커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공판 기일에 피고인이 나와야 진행이 되는데 이번처럼 나오지 않은 경우에는 공판 기일로 잡지 않는 거 맞죠? 네. 그렇고 기일 외에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형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오지 않으면은 향후에도 뭐 재판부가 구인을 해서 끌어올 수도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이니까 일단 어제 재판은 안 나갔다. 그렇게 정리를 좀 하고요. 또 내란 특검팀 조은석 특검팀은 오늘 구속 후에 이제 첫 조사를 좀 진행하겠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네, 맞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 이제 어제 오전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오늘 구속 후에 첫 조사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수사 방식은 아마 이렇게 반복적으로 안 나오면 강제 구인 말씀하신 대로 할 것 같은 게 전직 대통령 신분은 고려하겠지만 다만 그 외에는 다른 피의자와 달리하진 않겠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공평하게 좀 적용을 하겠다라는 거고 사실 구속 전에 이제 불구속 수사를 할 때는 이제 임의 수사라고 해서 이제 본인이 뭐 안 와도 뭐 거기까지는 뭐라고 강제할 수는 없는데 3번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강제력을 쓰죠. 체포영장 끌어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구속이 되면 사실은 이제 구속 상태에서는 뭐 매일 부르기 때문에 사실상 강제력을 갖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여기도 불응하면 여기도 구인합니다. 강제 구인 조치. 그렇죠. 강제 구인 조치를 합니다. 근데 뭐 너무 무거워서 막 못 끌고 나오겠다. 뭐 그럴 때는 가끔 실갱이를 할 때는 있는데 뭐 피의자가 묵비권을 행사하더라도 어찌 됐든 간에 결국 윤석열 씨를 처벌하기 위한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 그럼요. 그죠? 주변인들 진술 또 물증도 다 나왔고요. 또 전 국민들이 다 증인 아니실까 또 싶습니다. 앞으로 좀 성실하게 좀 잘 조사 받고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말 또 안 듣지 않을까? 말 안 듣죠. 약간 요새 덥다라는 이유로 또 건강 탓하면서 안 나올까봐 사실 좀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되고 또 이런 스타일들은 더 강하게 나가줘야 됩니다. 강강약약 더 강하게 나가서 또 하여튼 조은석 특검이 오늘도 성과를 내주기를 바라고요. 자, 윤석열 구속으로 이제 특검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걸로 보이는데요. 먼저 내란 특검에서 한덕수 전 총리의 그동안의 진술 거짓말이라는 증거를 찾았다고요? 빼박 증거가 드러났습니다. 이게 CCTV 영상으로 공개가 됐기 때문에 한덕수 전 총리도 이제 본인의 진술 자체를 이제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빼박 증거가 나와버렸어요. 네, 맞습니다. 한 전 총리가 그동안에는 이제 자기는 계엄 선포문을 받은 줄도 몰랐다 이런 취지로 증언을 해왔잖아요. 근데 CCTV 영상을 보시면 한 전 총리가 막 그 다른 국무위원들 자리에 있는 문건까지 전부 다 주섬주섬 본인이 챙기는 그 영상이 공개가 됐고요. 그 영상에다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CCTV 한 전 총리가 이제 5장짜리 묶은 문서를 접견실에서 가지고 나와서 국무위원들을 둘러보면서 이야기하는 장면까지. 꼼꼼하게 갖고 와서 나눠주기까지. 그 장면까지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인의 이전까지의 진술은 그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진술도 바꿨는데 가지고 나온 문서들은 다 필요 없어서 나머지는 버렸고 계엄 선포문 2장이 있었는데 그중에 한 장은 강희구 전 부속실장에게 줬다. 이런 식으로 진술이 바뀌었습니다. 아니 근데 한덕수 씨는 이제 저는 뭐 저 직함 붙이기도 싫은데 한덕수 씨는 헌재에 나와서도 뭐 계엄
계엄과는 무관하고 자기는 말렸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CCTV 보면은 다 거짓말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아니 왜 이렇게 거짓말을 이렇게 다 티 나는데 다 드러나는데 이 거짓말 왜 이렇게 잘합니까? 그러니까 무슨 생각인지를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거짓말을 잘한다고 해야 될까요? 거짓말을 원래 살짝 그래도 믿을 만한 부분이 있어야 거짓말도 이제 설득력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본인의 한 행동과 전혀 다른 걸 하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이 더 분노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가영 씨는 거짓말 잘 안 하실 것 같아요. 거짓말이요? 못 하실 것 같아요. 네, 잘 못해요. 그러면 거짓말을 못하는 분 입장에서 요거 거짓말인지 아닌지 좀 분별하는 기준 좀 있습니까? 저도 못하는데. 아니 저도 못하는데 남 거짓말 어떻게 알겠습니까? 특검팀 가시면 안 되겠네요. 좀 잘 아는 사람이 가야 되는데. 좋습니다. 저희 엄마 브리핑 계속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여기도 CCTV가 또 확보가 됐다고요? 네, 이 전 장관도 정말 짜치는 거짓말을 그동안 해왔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원래 이제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문건을 받고 소방청장에게 관련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인데 자기는 그동안 이 단전 단수에 대한 명령이 적힌 종이 쪽지를 그냥 멀리서 봤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근데 역시 CCTV 영상에서 당시에 회의가 열렸던 대접견실에 끝까지 남아있던 사람이 한덕수, 이상민 이렇게 2명이었고요. 그 CCTV 영상에서? 맞습니다. 야. 그리고 이제 문건 같은 거를 서로 이제 주고 받으면서 막 쳐다보고 얘기까지 하는 장면이 역시 공개가 됐는데 이게 아마 그 문건이 아닐까 특검에서는 지금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니고 이 사람들은 이게 CCTV가 안 드러날 줄 알고 거짓말을 했을지 아니면 그냥 현실을 모면하려고 원래 그냥 거짓말 하던 대로 했던 건지 정말 좀 고약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게 워낙 너무나 큰 중범죄다 보니까 일단은 좀 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게 피하고 아닐까. 보자. 들키면 이제 또 이런 식으로 거짓말 말 바꾸기 하고. 아니 근데 사실상 이렇게 되면 한덕수 씨가 그동안에 참 어떻게 대통령 권한대행을 합니까 이런 사람이. 그리고 심지어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당대표로 내세우려고 했잖아요. 대선 후보. 대선 후보로 내세우려고 그때 했었잖아요. 후보 바꿔치기. 그러니까요. 기억나시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그냥 대선 후보를 국힘에서 선출을 한 다음에 그냥 한덕수랑 단일화를 하겠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까지 계획을 세웠다 김문수 보니까. 후보가 짜증 많이 냈거든요. 그 이름이 뭐냐고. 그 당원 맞냐고. 근데 김문수 후보도 사실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서 그래서 사실 후보가 됐던 건데 둘 다 웃기죠. 아니 그래서 저는 한덕수, 이상민 이 두 사람이 결국에는 CCTV 영상으로는 맨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이건 정말 주요 인물 수행자급인데. 그럼요. 뭐 그동안에 내란과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연기한 부분 요거 우리 특검이 아주 그냥 뿌리까지 다 밝혀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싹 정리돼야 되겠죠? 싹 뽑아야죠. 싹. 특검팀에게 한번 응원해 좀. 화이팅. 특검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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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응원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순직 해병 특검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최상벽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팀이 일명 이제 VIP 경로설에 대한 수사를 위해서 어제 이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자택 그리고 국방부 국가안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거고요. 이게 이제 최상범 특검이 출범한 이후에 첫 번째 강제 수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종섭 전 장관 비롯해서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그리고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뭐 전하규 대변인도 아마 많은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국방부 대변인이니까 항상 나와서 브리핑하는데 뭐 제대로 된 내용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게 벌써 뭐 몇 년째입니까? 지금 최혜병 순직 때부터 그 수사 외압 그리고 그 이후에 내란까지도 정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이렇게 대변인을 할 수 있나 많은 분들이 좀 갸우뚱하셨을 텐데 지금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전하규 대변인까지도 다 이 강제 수사 이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 지금 이렇게 되고 또 특검팀은 VIP 경로설 불거졌던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오늘 또 피의자로 소환한다는 거죠. 피의자 신분을 불러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입니다. 그 김태효 차장에 대해서는 평소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태효 차장에 대해서요? 당연한 대답을 들으시려고 지금 질문하신 거겠죠? 반드시 이거 정말 이분 이거 조사해야 됩니다. 진짜. 김태효 이 이름 우리 까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 엄마 브리핑에서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김건희 특검
압수수색 영장을 또 기각을 당했다고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벌써 두 번째라서 이건 좀 법원에서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좀 궁금해지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일단은 김건희 특검이 건진법사와 사건과 관련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심지어 이제 영장이 발부가 되면은 당장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하려고 대규모 경찰 인력까지 좀 대기를 시키고 기다리고 있었대요. 근데 이제 영장이 안 나오게 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 전날에도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 집사 게이트 영장도 역시 기각이 되면서 연달아 두 번째 기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법원에서 김건희 관련된 영장, 그 김건희 사건, 그러니까 건진법사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집사 게이트, 이건 김혜성 씨 관련된 이 사건들인데. 계속 영장을 이렇게 법원이 좀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은 좀 굉장히 유감이고, 이거는 특검팀에서 더 재차 영장 청구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면요. 어제 국회 교육위에서는 리박스쿨, 참 이것도 정말 한심한 내용인데 관련 청문회가 진행이 됐거든요. 리박스쿨 손 대표의 황당한 발언들, 먼저 영상을 좀 보고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고 오시죠. 본인은 전두환 명예회복에 대해서 동의하냐 안 하냐고요? 지금은 어렵죠. 동의하지 않는다? 네. 그럼 학살자로 인정합니까? 네? 학살자라고 인정합니까? 학살자로 인정하느냐고요? 한번 질의는 끝나고 하죠. 무슨 말씀을 5.18 광주 민주화운동 때 수많은 국민들이 무고하게 희생했던 그 희생시켰던 그 당사자임을 인정하냐고요? 예, 제가 역사 전문가도 아니고 역사학자도 아닙니다. 소녀숙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이 내부 문건 회의에 전두환 명예회복 TF를 만드셨잖아요. 그 TF 만든 것도 저는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벌써 언제적 일이고 저희가 하고 있는 역사교육, 이승만을 바로 알리고 박정희를 바로 알리고 최근에는 이제 전두환 명예회복까지 이렇게 알리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5.18 내란과 관련해서 5.18 학살과 관련해서 했던 그 범죄인 전두환이 잘했다는 겁니까? 저희 애국 현장에서는 이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잠깐 계십시오. 수많은 국민들을 학살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이 애국입니까? 대통령마다 공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마다 공과가 있는데, 그런데 수많은 무고한 국민들을 학살하는 게 애국이냐고요? 그것이 전두환의 공입니까? 김민전 의원하고 리박스쿨 협력단체 간부 김정현 투스코리아, 우남네트워크 김인성, 윤석열 백골단 조직했던 사람이에요. 국회 소통관에서. 저는 그건 모릅니다. 제가 그분을 알긴 하지만 그런 활동을 한지는 저는 모릅니다. 리박스쿨, 우남네트워크, 백골단 운영진, 이런 사람들이 다 등장해서 국회에서 백골단 운영해서 선전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백골단이 뭐가 문제가 있었나요? 장관님, 수준이 이 정도예요. 저 사람 지금 가장하고 있어요. 가장 연기하고 있어요 지금. 자, 저희가 어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있었던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의 저 발언 장면을 보고 왔는데, 마지막에 박성준 의원의 좀 어이없는 표정, 그러니까 어이없는 표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저 손 대표의, 참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백골단이 무슨 문제가 있냐고 이야기하는 저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백골단이라는 사실 단어 자체가 다시 이렇게 튀어나왔다는 것 자체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셨을 것 같은 게, 이게 군사정권에서 민주화운동하는 사람들 탄압하던 정말 악명 높은 전투경찰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 단어를 쓰면서 너무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저 보기 싫은 표정으로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 이런 표정을 짓는데 정말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귀를 의심하고. 아니, 그리고 무슨 역사학자한테 물은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냐를 물은 건데 자꾸 뭐 역사학자 아니라는 식으로 하면서 답변을 좀 회피해 갔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전두환이 잘했다고 보느냐 잘못했다고 보느냐라는 질문 자체가 저는 어폐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심지어 국민의힘에서까지 이 내용은 좀 손절을 치더라고요. 감싸주기 어렵다. 네, 함께가기 어렵다. 네, 왜냐하면 우리도 걸어놓은 그 사진에 심지어 전두환은 빠져있다라는 식으로. 열애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피해가면서
학살했는지 본인이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런 식으로 말한 건 정말 전 진짜 선 넘은 거죠. 자꾸 얘기하면서도 막 분노가 차오르네요. 네. 자, 분노 뚜껑 열립니다. 네네. 아니 근데 뭐 리박스쿨이 이승만, 박정희 요 앞자를 따서 이제 만든 사실상 문제 비리 세트죠. 종합 비리 세트인데 그쵸. 여기에 대한 어제 청문회를 한 겁니다. 어제 저희가 엄마 시대에서 박성준 교육위원도 저희가 어제 인터뷰를 했고요. 한편 어제 그 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조금 애매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청문회가 개인의 사상을 검증하는 자리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뭐 댓글 조작 등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해서 사실 자기들도 손절을 하고 싶지만 마냥 비판할 수는 없는 그런 느낌의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약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저희가 정리를 하고 아니 근데 한편 이 리박스쿨의 손효숙 대표 이거 어떻게 교육부하고는 또 연을 맺게 된 겁니까? 이게 손 대표가 좀 의심스러운 게 일단 대통령실 비서관과 본인이 연락한 적도 없고 윤석열 부부와도 자기는 연이 없다라고 말했는데 지금 곳곳에서 어제 청문회만 봐도 정황들이 많이 드러났거든요. 근데 일단 연을 맺은 건 이수정 전 교육부 자문관의 추천 덕분인 것으로 나타났고요. 하지만 이수정 전 자문관은 원래 이제 추천 받아서 선임하기 전까지는 인연이 없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여러 곳에서 학계 여러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추천을 받은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 도대체 이런 분을 누가 추천을 한 건지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가 정책까지 개입을 해서 동원이 돼서 이런 비리 세트, 종합 부정 부패, 여론 조작, 역사 교육 왜곡 이런 부분까지 다 했다면은 이건 뭐 수사할 대상이 너무나도 넓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거의 뭐 리박 특검이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혁신이 첫 회의를 가졌는데 아까 저희가 전 토크에서는 이거 간신위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왔었는데요. 사죄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에서 어제 비상계엄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 강제 퇴출 그리고 대선 후보 강제 단일화 시도 등에 대한 사죄문을 발표를 하고 잘못된 과거와의 단절을 위해서 당원 당규에 명시하는 방안을 1호 혁신 안건으로 채택했다라고 밝히긴 했습니다. 아니 근데 그 사과하는 의미를 뭐 당원 당규에 담겠다고 하는데 원래 지금 국민의힘은 당원 당규도 안 지켜서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박아놓으면 뭐합니까 당원 당규에. 그리고 사실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인적 쇄신이죠. 좀 갈아치고 이런 게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윤희숙 여의도원 원장, 그러니까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계속 대답을 회피를 하더라고요. 안철수도 그걸 못해서 이제 물러났던 거고 그 후로 이제 본인이 발탁이 됐다 보니까 지도부랑 절대 이제 대결하지 않겠다 이런 모습이 인터뷰에서 좀 많이 드러났습니다. 아니 그러면 사과는 사과하고 그럼 앞으로 혁신위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혁신위에서는 여러 가지 좀 약속을 하긴 했는데 이게 과연 지켜질까 싶긴 합니다. 신뢰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혁신을 계속하겠다. 그래서 당원과 국민의 목소리를 민감하게 반영하는 현장 중심 정당이 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했고 뭐 사익 추구와 우리 편 감싸기 정치 문화에서 탈피하겠다. 그리고 공천은 상향식으로 전환하겠다라고 했는데 뭐 대부분의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 자체가 조금은 이제 두루뭉술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좋습니다. 윤희숙 혁신이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혁신이 출범한 지 8분 만에 사퇴를 했거든요. 8분 만에. 8분 만에 사퇴 이런 건 처음 보는데 아무튼 그 구원투수로 들어온 윤희숙 혁신이 저희가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하고 한편 어제 국민의힘에서는 참 이것도 한심한 건데 때 아닌 하남자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안철수 의원이 그동안 이제 본인이 위원장 맡으면서 이제 쌍권, 권영세, 권성동을 굉장히 비판을 했잖아요. 나가라 그랬죠. 그렇다 보니까 그 당사자인 쌍권이 좀 심기가 많이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권성동 의원이 어제 SNS에 글을 남긴 건데요. 얼굴 나오는 인터뷰에서는 특정인을 지목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뒤에서는 권성동, 권영세 맞다라고 한다. 이런 하남자 리더십으로는 우리 당의 위기를 결코 극복할 수 없다라고 질타했습니다. 아니 근데 그게 뭐 이런 겁니까? 뭐 추측하자면 뭐 뒤에서는 굽신굽신하다가 밖에서만 센 척한다. 그래서 하남자다 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것도 그렇죠. 그리고 뭐 본인 할 얘기를 이제 앞에서는 못하고 말한 대로 이제 뒤에서만 계속 쌍권이야 쌍권이야 이렇게. 아니 그러면 이거 하남자라는 공격 이거 받은 사람은 굉장히 불쾌할 것 같은데 안철수 의원
가만히 있었습니까? 아니면 뚜껑이 많이 열렸습니까? 애써 쿨한 척 올리긴 했는데 뚜껑이 많이 열린 것 같았습니다. 뚜껑 열렸어요? 어떻게 열렸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자신의 페이스북에 단 3글자 하남자 물음표 이렇게 글을 달면서 사진을 하나 올렸는데 약간 상남자 스타일로 반박을 했네요. 그게 더 본인 이제 쿨한 척 하려는 게 너무 티가 나다 보니까 정말 하남자 인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남자 인증으로. 네, 그래서 작년 12월에 이제 윤 전 대통령 탄핵 1차 표결 당시에 국힘이 이제 당론으로 아예 우린 표결 안 하겠다라고 정하고 나갔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혼자 남았던 그 사진을 또 올려서 아이고. 예, 또 당론을 안 지키기 그렇게 또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아니 이렇게 되면 또 권성동 의원의 말이 또 맞는 건가요? 하남자 맞나요? 그러니까 이게 또 맞는 건가요? 참 상하남자가 아니라 상하남자. 예. 사실 이렇게 인터넷으로 싸우는 것 자체가 상남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합의하시죠. 예. 그 안철수 의원이 극중주의 중자 좋아하거든요. 네. 중남자로 가시죠. 둘이 상남자 하남자 합치면 중남자. 중남자 근데 하남자죠. 하남자. 예, 중남자 용인할 수 없습니다. 용인 안 됐습니다. 예, 하남자로. 그럼 하남자로 저희가 정리를 하고 이럴 때마다 저희가 좀 헛웃음이 나오긴 하는데 그런 가운데 어제 또 국민의힘 지지율이요. 놀라지 마십시오. 10%대로 나온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고요? 너무 높아서 놀라신 거죠? 전 놀랍니다. 네. 어떻게 19%가 나오는지. 아직까지도. 야, 대단합니다. 네, 한 자리로 떨어져야 맞는 상황인 것 같은데 19%. 그래도 이제 처음으로 10%대의 여론조사 결과가 최근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탯 리서치, 그리고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무선 100%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한 전국 지표조사 NBS에 따르면 정당 지지도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주와 그대로 45%, 그리고 국힘 지지율은 1%포인트 떨어지면서 19%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10%대로 떨어진 겁니다. 한 5년 만에죠. 5년 만에. 과거에 뭐 박근혜 탄핵 이후에 뭐 한 자리도 간 적도 있었지만은 그건 아주 특수 상황이고. 그쵸. 지금 같은 상황에서 평시에 10%대로 주저앉은 거 이거는 굉장히 좀 이례적인데 더 놀라운 것은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더 떨어지겠죠. 지하 주차장이 2층 아래 어디가 있죠? 3층 나오고 4층 3층 나오고. 아래 4층 나오고 5층 요즘은 한 8층도 가봤습니다. 제가 지하 주차장. 그럼요. 기본 한 6층까지 뚫어놓기 때문에 앞으로 한참 더 내려가야 깊이팝니다. 된다. 가영 씨 어디까지 떨어질 걸로 보십니까? 뭐 한 지하 너무 심했나? 100층? 100층.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럼 지지율이 마이너스로 나오는 건가요? 마이너스 최초. 세계 최초 마이너스 지지율. 한번 저희가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 마지막 뉴스 한번 전해주시죠. 네, 민주당 소식도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민주당에서 전당대회 후보 등록이 있었는데요. 당대표 후보에는 이제 정청래 의원, 박찬대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럼 여기서 영상을 한번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고 이어갑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정청래입니다. 강력한 개혁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내란과의 전쟁 중입니다.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싸움은 제가 할 테니 대통령은 일만 하십시오 라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은 임기 초 3개월 안에 여러분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합니다. 추석 귀향길 자동차 뉴스에서 여러분 검찰청이 폐지되었습니다. 검찰청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라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박찬대입니다. 제4기 민주정부 이재명 정부는 내란 세력과의 비타협적인 투쟁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이제 국민께서는 다른 명령을 주십니다. 대한민국을 책임져야 할 여당으로 이재명 정부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재건하라는 명령입니다. 집권여당 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와 함께 뛰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을 가장 잘 아는 민주당이 입법과 예산으로 국정을 완성하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완전한 내란 종식을 위해서 내란 종식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서명운동도 함께 진행되고 있는데 당원과 국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청래, 박찬대 두 후보의 이제 출마 선언을 같이 좀 길게 들어보셨고요. 예. 여러 내용들 들으셨겠지만 두 후보 모두 약간 명심은 나의 것이다.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당대표 선거가 특히나 이제 권리당원이라든지 이렇게 55%나 돼서 이제 당심이 중요하다 보니까 두 후보도 이제 당심을 좀 특히 얻기 위해서 호남에 좀 힘을 싣고 있고요. 또 유튜브 영상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당원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예. 근데 두 의원 다 이제 친명계로 분류가 되는 의원들이기 때문에 네. 명심이 어딨냐 이게 지금 많은 분들의 관심이에요. 이건 어떻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까? 저는 명심은 이제 두 후보 모두에게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일부 약간 강성층 지지층에서는 이쪽이다 뭐 이런 식으로 카더러라는 얘기를 통해서 좀 그렇게 한쪽 편을 들고 있긴 한데 예. 사실 이 두 후보가 이번 당대표 선거로 좀 과열되는 양상이 있긴 해도 되게 친하거든요. 예. 막 2년 전에는 정청래 후보가 나 박찬대랑 너무 많이 통화해서 사귀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셨고 그 정도 오해받을 정도로 예, 그 정도로 친하기 때문에 이제 너무 과열되지는 않고 좀 아름다운 경쟁이 됐으면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까지 엄마의 뉴스 브리핑 가장 품격으로 저희가 진행을 해봤고요. 박가영 아나운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박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